부족하고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알고리즘 공부를 완벽하게 하시고 모든 코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과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세요. 1시간 안에 문제를 다 푸셔야 됩니다. 과제는 2번 제출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설정을 한 번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답안을 한 번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 제출한 답안으로 채점을 할 거니까 처음에 제출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14문제 이번 주 금토일 3일 동안 1시간 문제 풀 거고요. 처음 제출한 답안으로 채점되고 5장 처음부터 하드웨어 인스트럭션까지 세마포 전까지 전부 14문제가 과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을 잠깐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5페이지에 있는 알고리즘을 보면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세마포를 이용해서 다양한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프로세스들이 기다려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프로세스들이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2번째 그 상황에서 기다려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한 개 큐에서 같이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몇 개의 큐로 나눠져서 기다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의 큐를 사용할 건지 기다리는 상황에서 몇 개의 큐를 사용할 건지를 생각을 2번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큐의 개수가 딱 결정이 나면 큐라고 하는 건 결국 세마포의 개수죠. 세마포 하나당 큐 한 개씩이니까 그래서 큐 개수만큼의 세마포를 만들고 작업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세마포를 사용할 때는 오히려 더 간단한 게 어차피 세마포 웨이트랑 세마포 시그널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세마포 웨이트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를 깨워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세마포 시그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마포를 이용해서 다양한 동기화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에 있는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부 3군데에서 기다리죠. 첫 번째는 크리티컬 섹션입니다. 그러니까 2 이상의 프로듀서나 컨슈머들이 동시에 버퍼에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프로듀서나 컨슈머가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쓰거나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있는 도중에는 나머지 프로듀서나 컨슈머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S라고 하는 세마포의 Q에는 프로듀서도 들어있고 컨슈머도 들어있고 막 섞여서 들어있겠죠. 반면에 프로듀서의 경우에는 버퍼가 가득 차면 기다려야 됩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쓸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E라고 하는 세마포로 구현을 했는데 이 세마포에는 당연히 프로듀서들만 들어있습니다. 컨슈머가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컨슈머는 버퍼가 비면 대기를 해야 됩니다. 버퍼가 비면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세마포를 사용을 했어요. 당연히 N 세마포에는 프로듀서는 없죠. 컨슈머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는 먼저 버퍼가 가득 찼는지 아닌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해서 버퍼의 데이터를 씁니다. 컨슈머는 버퍼가 비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는지 보고 그리고 들어가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읽습니다. 프로듀서의 경우에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내가 데이터를 하나 썼으니까 혹시라도 데이터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컨슈머가 있는지 보고 컨슈머를 깨워주죠.
컨슈머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하나 읽었으니까 혹시 버퍼가 가득 차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듀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프로듀서를 깨워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세마포를 이용해서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2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프로듀서의 경우 세마포 웨이트 2랑 세마포 웨이트 S의 순서가 바뀌고, 컨슈머의 경우 세마포 웨이트 N과 세마포 웨이트 S의 순서가 바뀐 경우, 코드를 잘못 짜서 그렇게 작성을 한 경우 데드락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데드락이 발생하는 상황이 2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상황에서 프로듀서랑 컨슈머가 어떤 순서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 데드락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앞쪽에 보면은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인 컴페어 앤 스왑 또는 익스체인지를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이용해서 컴페어 앤 스왑이나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일단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면 몇 개의 볼트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지금 세마포 같은 경우에는 세마포의 값이 초기값이 1이다.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고, 0이다. 그럼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0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 그런데 이제 컴페어 앤 스왑이나 익스체인지를 사용할 때는 볼트를 사용했죠. 볼트가 1이면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크리티컬 섹션의 문이. 그 다음에 볼트 값이 0이면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크리티컬 섹션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표현하려면 볼트를 몇 개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모니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모니터는 프로그램 랭귀지 컨스트럭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 컨스트럭트가 뭔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라이브러리 함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코드들을 보면 실제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기 쓰기를 하는데 fprintf나 fscanf를 쓰지 않고 read, write 이와 같은 시스템 콜을 사용을 했어요. 이 read, write라고 하는 시스템 콜은 정수, 문자, 실수의 형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read, write를 사용해서 입출력을 하는 거를 1학년 때 C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웠다면 아마 일찌감치 프로그래밍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입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fscanf, fprintf 같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만들어서 정수, 실수, 문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입출력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 거죠. 게다가 그 안에는 이제 버퍼링 기능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기능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니터도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앞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5페이지에 있는 코드에서 아차 실수로 세마포 웨이트 2랑 세마포 웨이트 S랑 순서가 바뀌면 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실수가 발생을 하면 결국 데드락이 발생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세마포라고 하는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세마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세마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니터라고 하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는 간단히 말해서 세마포를 구현을 해준 거예요. 세마포를 구현해 놓은 모듈인데요. 이 모듈 안에는 여러 개의 프로시저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로컬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로컬 데이터들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9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일단 왼편에 있는 회색 색깔 칠해놓은 데 말고 오른편에 하얀 부분을 보세요. 이 하얀 부분이 모니터입니다. 하얀 부분이 모니터인데 일단 이 모니터 안에는 여러 개의 프로시저가 들어있어요. 1번부터 K번까지 여러 개의 프로시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프로시저들은 모니터 안에서만 실행이 되는 프로시저예요. 어떤 프로세스가 내가 프로시저 1을 실행한다? 그러면 모니터 안에 들어와서 프로시저 1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모니터 안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니터 자체가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여기 하얀 부분은 크리티컬 섹션이라서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번 프로세스가 프로시저 1을 실행하려고 하고 2번 프로세스가 프로시저 2를 실행하려고 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프로시저 1과 프로시저 2를 호출을 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모니터 안에 들어와서 프로시저 1 또는 2를 실행하고 실행하는 동안 다른 프로세스는 저 모니터 밖에 있는 큐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니터 자체가 크리티컬 섹션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큐가 모니터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이 모니터 안에 있는 작업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크리티컬 섹션 코드를 모니터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로컬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로컬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로컬인데 프로시저 바깥에 있죠. 전역 변수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 모니터에 대한 로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프로시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프로시저들 입장에서 보면 전역 변수처럼 프로시저 1, 2, 3, 4, 5에서 다 액세스할 수 있는 변수인데 이 변수들은 모니터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로컬 데이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니터 안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변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변수 자체가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더하기 1 빼기 2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더하기 1 빼기 1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로컬 변수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7페이지 일단 모니터는 로컬 데이터 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수들은 모니터 안에서만 액세스가 가능해요. 당연히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더하고 빼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mutually exclusive하게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2번 프로세스는 프로시저들을 호출하면 모니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로컬 변수에 대한 더하기 1 빼기 1은 모니터 밖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모니터 안에 있는 프로시저에서 해야 되는 거죠. 모니터 안에 있는 프로시저에서 더하기 1 빼기 2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모니터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모니터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에서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부분을 모니터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 버퍼가 가득 차면 프로듀서는 대기해야 되고 버퍼가 비면 컨슈머가 대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컨디션 변수라는 걸 사용을 해요. 컨디션 변수도 당연히 모니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컨디션 변수는 세마포랑 여러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Q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컨디션 변수는 세마포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수가 없어요. 세마포는
정수 값을 갖고 Q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컨디션 변수들은 정수값 없이 그냥 Q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 변수 C에 대한 C weight라고 하는 함수 호출과 C signal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은 C weight를 하면 무조건 이 C weight를 호출한 프로세스를 블락을 시켜요. 원래 우리가 세마포에서는 값을 하나 빼고 그 값에 따라서 블락을 시킬지 말지 결정을 했는데 여기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블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블락을 시킬지 말지 하는 거는 이 C weight 문장에서 해결을 하면 안 되고 그 앞쪽에 뭔가 조건을 붙여야 되는 거죠. C 시그널은 Q에 있는 프로세스 하나를 꺼내서 모니터 안에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Q가 비었나 안 비었나? 우리가 원래는 C 시그널 하면은 세마포 시그널 하게 되면은 세마포 값 하나 증가시키고 그 값을 보고 Q가 비었나 안 비었나 확인한 다음에 Q에서 누구를 빼고 이렇게 했었는데 C 시그널에서는 또 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었나 안 비었나 이런 거 확인 안 해요. 그냥 가서 Q에 있는 프로세스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Q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안 꺼내고 끝내는 겁니다. 그냥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꺼내면 안 꺼내는 거고 누가 있으면 꺼내는 거예요. C 시그널은. 자, 이와 같은 이제 두 개의 컨디션 변수에 대한 C weight랑 C 시그널 함수는 모니터 안에서 실행을 할 건데 이 Q가 페이지 그림의 왼편에 있는 저 회색 바탕에 있는 애들이 바로 컨디션 변수랑 연관된 Q예요. 이 그림에서는 n개의 Q가 있죠. n개의 컨디션 변수를 사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화살표를 보면 여기 있는 프로시저들 중에서 C weight 함수로 호출하겠죠. C weight 함수로 호출하면 그러면 그걸 호출한 프로세스는 저 Q로 들어갑니다. 자, Q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블락이 돼서 대기를 하는 거죠. 이 모니터는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진입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최대 한 명만 모니터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프로세스가 많다 그러면은 저 모니터 입구에 있는 큐에서 쫙 대기를 하는 거죠. 쭉 대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프로세스가 모니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시저 1번을 실행을 하는데 프로시저 1번을 실행을 하다가 얘가 C weight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해당하는 Q로 들어가는 거죠. 왼편에 있는 Q로. 그럼 모니터가 비게 되죠. 그러면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음 프로세스가 모니터 안으로 들어와서 또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왼편에 Q를 보면 컨디션 변수마다 Q가 하나씩 Q가 쭉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어전트 Q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 하는 Q예요? 뭔가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Q인데 자, P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그 프로시저를 실행을 할 건데 이 프로시저 코드가 뭔가 막 작업을 하다가 세마포 시그널 C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막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P1은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 모니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니터 안에 P1이 있죠. 그래서 모니터 안에서 P1이 계속 작업을 쭉 했어요. 그러다가 세마포 시그널을 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세마포 시그널을 실행하게 되면 저 Q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꺼내서 모니터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마포 시그널을 실행하는 순간 누군가 하나 깨어나서 모니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럼 모니터 안에는 P1과 새로 들어온 프로세스랑 두 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니터는 크리티컬 섹션이기 때문에
언제나 한 번에 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니터 안에 있는 상황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어전트 큐는 뭐 하는 거냐면 얘가 세마포 시그널을 실행하는 순간 이 프로세스는 일단 중단시키고 어전트 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행하고 세마포 시그널을 실행한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큐에 있다가 깨어나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큐에 있다 깨어나는 프로세스가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를 어전트 큐에다가 일시적으로 넣고 블락을 시킨 다음에 새로 깨어난 프로세스를 모니터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프로세스가 이제 모니터 안에서 작업을 다 할 겁니다. 작업을 다 마치면 아래쪽에 있는 출구로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니터 바깥쪽에 들어오려고 하는 프로세스들이 입구 쪽에 막 줄을 서 있는데 저 프로세스가 아니라 여기 어전트 큐에 들어갔던 P1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P1이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P1이 작업을 다 끝난 다음에 출구를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입구 쪽에 있는 큐에 들어있는 프로세스들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긴급 상황에서 정확히 말하면 세마포 시그널을 프로시저 중간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걸 세마포 시그널을 호출한 프로세스를 블락시키는 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C 웨이트랑 C 시그널을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블락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블락된 프로세스를 깨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모니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11페이지에 있는 코드부터 봅시다. 일단 11페이지 코드의 메인 함수를 보면 프로듀서랑 컨슈머가 있어요. 프로듀서 하나, 컨슈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듀서랑 여러 개의 컨슈머가 있습니다. 프로듀서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일단 X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이 작업은 모니터 바깥에서 해도 되죠. 데이터 만드는 작업은. 그 다음에 X를 버퍼에 쓸 겁니다. append X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건데 이 작업은 모니터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10페이지의 코드를 보면 모니터 안에 지금 bounded buffer라고 하는 이름의 모니터를 구현을 했는데 모니터 안에다가 크기 n의 버퍼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쓰는 거, 데이터를 읽는 거 전부 다 이 모니터 안에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의 경우에는 x라고 하는 값을 테이크할 거예요.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값을 읽어가는 건 당연히 모니터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x값을 컨슈머 할 건데 컨슈머는 모니터 밖에서 해도 되죠. 뭐 하든 별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append 작업과 take 작업을 모니터 안에서 할 겁니다. 이 두 개의 함수를 프로시저를 모니터 안에 넣어둔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둘 이상의 프로듀서가 append를 동시에 할 수 없고 둘 이상의 컨슈머가 take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모니터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은 항상 한 번에 하나씩만 실행이 될 겁니다.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실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프로듀서랑 컨슈머는 동시에 버퍼의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니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10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보면 일단 이 바운디드 버퍼라고 하는 모니터는 크기 n의 버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의 데이터를 읽을 위치, 다음의 데이터 쓸 위치를 나타내는 next in과 next out을 가지고 있습니다. next in과 next out은 아래쪽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항상 데이터 하나 쓰고 읽고 한 다음에 플러스 1 모듈로 n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count라고 하는 로컬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count라고 하는 로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버퍼의 데이터가 가득 찼나 그 다음에 버퍼의 데이터가 하나도 없나 이런 걸 판단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컨디션 변수 두 개가 있는데 not full과 not empty라고 하는 컨디션 변수가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initialize 하는 코드를 보면 next in, next out, count 값은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append 작업과 take 작업을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대충 모니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모니터 안에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일단 모니터 안에는 count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고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퍼가 있어요. 일단 크기가 3칸짜리 버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모니터 왼편에 보면 두 개의 큐가 있는데 not full과 not empty라고 하는 큐가 있어요. 이 두 개의 큐는 프로듀서의 경우 버퍼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데이터를 쓸 수가 없을 때 대기를 할 거고, 컨슈머의 경우에는 버퍼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더 이상 데이터를 읽을 수 없을 때 대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먼저 프로듀서 하나가 도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프로듀서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그럼 프로듀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카운트 값이 n인지 살펴보는데 지금 카운트가 0이죠. 그러니까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운트 값을 하나 더하기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카운트 값을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프로듀서는 제일 마지막에 C 시그널 not empty를 할 건데 지금 어차피 not empty Q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Q가 비어 있을 때는 C 시그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C 시그널은 Q에 누군가 있으면 하나 깨울 거고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프로듀서가 연달에 도착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프로듀서가 도착하면 얘는 카운트 값 하나 증가시키고 버퍼에 데이터 하나 더 쓸 거예요. 또 세 번째 프로듀서가 도착하면 카운트 값 하나 증가시키고 버퍼에 데이터를 하나 또 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카운트가 n이 아니니까 그냥 버퍼에다가 계속 데이터를 쓸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네 번째 프로듀서가 도착을 합니다. 네 번째 프로듀서가 도착을 하면 카운트가 n인지부터 확인을 하죠. 지금 현재 버퍼의 크기가 3이니까 카운트 값이 3이에요. 카운트가 n인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프로듀서를 여기다가 Q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Q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쟤는 언제까지 Q에 들어있어야 하느냐? 누군가가 와서 깨워줄 때까지. 얘를 깨워줄 사람은 컨슈머입니다. 그래서 이제 P4가 Q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컨슈머가 하나 도착을 했어요. 그럼 컨슈머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카운트 값이 0인지 봅니다. 0 아니고 지금 3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 꺼내 갑니다. 그리고 카운트 값을 하나 빼줄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는 3에서 2로 바뀌고 얘가 데이터를 하나 꺼내 갔으니까 데이터는 두 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컨슈머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 C 시그널 할 거예요. C 시그널. 그래서 not full에서 기다리고 있는 P4를 꺼내줄 겁니다. 그러면 P4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작업을 다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금 C1이 C 시그널 not full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실행할 때 모니터 바깥에 컨슈머나 다른 프로듀서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모니터 바깥에 있는 큐에 굉장히 많은 컨슈머나 프로듀서들이 막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듀서나 컨슈머보다 C 시그널에 의해서 깨어난 프로듀서가 먼저 모니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C1 컨슈머는 이게 지금 테이크의 마지막 문장이죠. 문장을 실행하고 모니터 밖으로 나갈 거예요. exit로. 그래서 이제 모니터 안에는 C4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4가 모니터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아까 C4는 어디까지 실행했어요? 첫 번째, 어펜드의 첫 번째 줄 카운트가 n이면 그 다음에 블락 여기까지 실행을 했죠. 그러니까 얘가 깨어나면 첫 줄을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줄부터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값을 하나 쓸 거예요. 그리고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킬 겁니다. 그래서 값을 3으로 만들고 데이터 값을 하나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C 시그널 하는데 프로듀서의 마지막 C 시그널은 지금 별 의미가 없죠. 왜냐면 not empty queue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쓰려고 들어왔다가 버퍼가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큐로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누군가 컨슈머가 와서 데이터를 읽어가서 자리가 비자마자 나부터 제일 먼저 모니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컨슈머들이 쭉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컨슈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가 오기 시작했어요. 컨슈머들이 쭉 오면 컨슈머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카운트 값이 0인지 볼 건데 카운트가 3이죠. 그러니까 카운트는 0 문장 통과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하나 꺼내가고 카운트 하나 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카운트 값이 2가 되고 데이터 하나 가져가고 또 컨슈머가 하나 오면 카운트가 1이 되고 데이터 하나 가져가고 컨슈머가 또 하나 오면 카운트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가겠죠. 카운트가 0이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가 하나 더 온다 라고 하면 첫 번째 if문에서 카운트가 0이면 그 다음에 얘를 블락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C5가 not empty queue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렇게 들어간 C5는 언제 깨어나냐면 프로듀서 하나가 와서 데이터를 하나 써주면 그때 깨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이용해서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블럼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궁금한 거 우리가 앞에서 세마포를 이용해서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블럼을 해결을 했을 때는 뭔가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E라고 하는 세마포, N이라고 하는 세마포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버퍼의 빈칸,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 이런 거를 막 찾아가면서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카운트 값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세마포를 사용했을 때 카운트를 썼으면 어땠을까요? 카운트를 사용할 수가 없죠.
지금 여기서 카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모니터 자체가 크리티컬 섹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운트는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있는 카운트고, 그래서 누군가가 카운트 뿔뿔 또는 카운트 마이너스를 할 때 한 번에 한 사람만, 프로듀서, 컨슈머, 누구든지 한 번에 한 사람만 더하기 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카운트 값이 정확하게 지금 버퍼에 쓰여져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세마포를 사용했던 알고리즘에서 카운트를 그냥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하기 빼기가 제대로 안 되겠죠. 더하기 빼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제대로 안 되면 정확한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뭔가 코드가 간단해졌다라고 느낀 거는 크리티컬 섹션 안에 있는 카운트라고 하는 로컬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건 질문입니다. 오 페이지에 있는 세마포를 이용한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만약 여기서 세마포 웨이트 E와 세마포 웨이트 S, 세마포 웨이트 N과 세마포 웨이트 S 순서를 바꾸면 데드락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세마포 웨이트 E와 세마포 웨이트 S를 바꾼다는 말은 크리티컬 섹션에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버퍼가 가득 찼는지 검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컨슈머의 경우도 세마포 웨이트 N과 세마포 웨이트 S를 바꾼다는 말은 크리티컬 섹션에 먼저 들어가서 버퍼가 비었는지를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데드락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에서는 먼저 버퍼가 가득 찼는지 버퍼가 비었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모니터를 이용한 코드에서는 모니터 안에서 버퍼가 가득 찼나 비었나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미 크리티컬 섹션 안에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버퍼가 가득 찼나 아니면 버퍼가 비었나를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순서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아까 데드락이 발생했던 그 코드랑 순서가 같은 거죠. 그러나 모니터를 이용한 이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 솔루션은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는 코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은 뭐냐면, 왜 순서를 바꾸면 세마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드락이 발생했는데 여기서는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서 버퍼가 가득 찼나 비었나 검사를 하는데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코드에서 데드락이 어떤 상황에서 왜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지금 모니터를 이용한 코드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아, 얘는 이래서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뒤에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림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또 너무나 당연한 문제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데드락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금방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니터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을 해결한 솔루션을 설명을 했고,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5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가 문제들을,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을 봤는데, 5장의 마지막 알고리즘은 리더스 라이터스 프로그램이에요. 리더스 라이터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버퍼 안에
뭔가 공유 데이터가 있어요. 공유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프로듀서, 컨슈머처럼 서로 대칭적인 작업을 하는 두 종류의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라 리더스, 라이터스라고 하는 서로 비대칭적인 작업을 하는 두 종류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리더도 여러 명이 있고 라이터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리더들은 이 공유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읽기만 할 거예요.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읽기만 할 겁니다. 읽기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값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 리더가 데이터를 읽고 있는 동안 2번 리더가 데이터를 같이 읽어도 데이터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값은 같습니다. 그렇죠? 두 리더가 읽어가는 데이터 값은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런데 라이터가 있어요. 라이터는 그냥 이름만 보고 여러분들이 얘는 데이터를 쓰는 애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라이터는 데이터를 읽고 변산을 하고 연산 결과를 쓸 겁니다. 읽기 쓰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터가 계산을 하면 데이터 값이 바뀌는 거죠. 여러 리더들은 동시에 데이터를 읽어도 돼요. 동시에 읽는다고 해도 데이터 값이 안 변하니까 값은 항상 똑같습니다. 라이터는 당연히 동시에 작업할 수 없죠. 두 사람이 동시에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업데이트를 하면 우리가 5장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그 문제가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레이스 컨디션이. 그래서 라이터 둘은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리더나 라이트는 어때요? 리더랑 라이터가 리더랑 리더는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라이터랑 라이터는 동시에 작업할 수 없어요.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죠. 리더나 라이터를 생각해 봅시다. 리더하고 라이터. 리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라이터가 나도 같이 작업을 하겠다. 또는 라이터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리더가 나도 같이 작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리더는 데이터를 읽어다가 연산을 막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연산을 하고 데이터를 쓸 거기 때문에 라이터랑 리더가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면 리더는 라이터가 연산을 하는 그 중간 어떤 결과를 읽어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의 중간 결과를 이게 최종 버전인 줄 알고 읽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터가 작업할 때는 리더는 작업할 수 없습니다. 리더가 작업할 때도 라이터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드는 가능하지만 라이트 리드, 라이터 리더는 같이 작업할 수 없는 이러한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현을 하면 되느냐 하면 13페이지에 있는 코드처럼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메인 함수를 먼저 보면 read count라는 공유 변수가 하나 있고 값을 0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리더랑 라이터가 있어요. 리더가 여러 명, 라이터도 여러 명 동시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까 비대칭적인 작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프로듀스랑 컨슈머랑 코드가 사용하는 세마포는 달랐지만 코드는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리더랑 라이터 코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라이터를 먼저 봅시다. 리더가 한 명도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라이터는 그냥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세마포 웨이트 WSM을 통과해서 라이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 시그널 WSM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터들은 한 번에 한 명씩만 크리티컬 섹션에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크리티컬 섹션 문제인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은 안에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버퍼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WSM이라고 하는 이제 세마포가 지키고 있는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당연히 이게 크리티컬 섹션이니까 WSM의 초기값은 1입니다. 1이고 어느 한 라이터가 저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막 읽고 쓰고 업데이트하고 있는 동안에 WSM 값은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크리티컬 섹션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라이터들이 막 도착을 해요. 자기도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면 WSM 값을 하나씩 빼가면서 라이터들이 줄을 서는 거죠. 이렇게 줄을 쓸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얘가 들어갈 때 WSM 값을 1에서 0으로 만들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로 만들고 얘는 마이너스 2로 만들고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리더가 나타나는 거예요. 리더 하나가 크리티컬 섹션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해서 나타납니다. 리더는 당연히 줄을 서야죠. 왜냐하면 라이터가 작업하고 있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리더도 당연히 줄을 서야 됩니다. WSM 값을 하나 빼고 줄을 쓰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리더가 나도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 리더는 당연히 줄을 서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W1, W2, W3가 작업을 하기 전에 또는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R1은 저기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R4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R1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하면 R2는 같이 들어갈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제가 따로 줄을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는 첫 번째 리더만 줄을 쓸 거고 나머지 리더들은 줄을 안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저 WSM의 Q를 보면 저 Q 안에는 라이터들은 막 여러 명이 줄을 서 있어요. 리더는 딱 한 명만 서 있습니다. 또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죠. 리더가 아무도 데이터를 읽고 싶지 않으면. 그래서 저 WSM이라고 하는 Q에는 최대 한 명의 리더만 줄을 섭니다. 나머지는 줄을 안 서요. 그래서 얘는 자기가 첫 번째 리더만 줄을 서고 나머지는 줄을 안 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리더가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리더가 한 명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저 리더는 저 Q에서 줄을 막 서서 자기 차례가 돼서 들어간 겁니다. 이래서 영어 만들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WSM Q에 보면 라이터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막 줄을 서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다른 라이터가 오면 다른 리더가 오면 이 리더는 Q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R1이 리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오는 리더는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같이 가서 리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의 리더가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크리티컬 섹션 안에 리더가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저 WSM Q 안에는 리더가 대기하고 있는 리더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면 하나도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작업을 다 끝마쳤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나옵니다. 자, 원래는 크리티컬 섹션을 나오게 되면 WSM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섹션에 한 번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크리티컬 섹션을 나오면 대기하고 있던 프로세스를 깨워서 크리티컬 섹션에 넣어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R1이 작업이 끝났다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크리티컬 섹션 안에 넣어주고 나오면 안 되죠. 왜냐면 아직도 리더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두 번째 리더가 작업을 끝냈어요. 그러면 내가 대기하고 있는 W1을 라이터를 크리티컬 섹션에 넣어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세 번째 리더가 작업을 끝마쳤어요. 역시 안 되죠. 마지막 작업을 끝마쳤어요. R4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리더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W1을 깨워서 크리티컬 섹션 안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라이터의 경우는 그냥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크리티컬 섹션이 비어있으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어있지 않으면 대기하고. 그런데 리더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리더만 줄을 선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리더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줄을 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리더는 줄을 안 섭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시그널을 할 때 전부 다 세마포 시그널을 하는 게 아니라 리더는 이 크리티컬 섹션에서 한 명 나오고 내가 마지막으로 크리티컬 섹션을 나오는 리더일 때만 세마포 시그널을 해서 라이터를 깨워서 크리티컬 섹션 안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째 리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몇 번째 리더인지를 따지는 게 바로 저 리드 카운트예요. 그래서 저 리드 카운트는 초기 값은 0이고 리더가 한 명씩 올 때마다 리드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킬 거고 그 다음에 리더가 한 명씩 작업을 끝마칠 때마다 리드 카운트를 하나씩 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몇 번째 리더인지 알겠죠. 제일 처음에 0이었으니까 하나 리드 카운트를 뿔뿔 했더니 1이 됐다? 그럼 내가 첫 번째 리더예요. 그리고 계속 리더들이 오면 2, 3, 4, 5, 6, 7, 8, 9, 10 해서 막 늘어나다가 리드 작업을 끝마치면 19, 87, 65, 43, 2, 1에서 0이 되면 내가 마지막 리더라는 뜻입니다. 이 리드 카운트는 너무나 당연하게 둘 이상의 리더가 동시에 덧셈을 하거나 둘 이상의 리더가 동시에 뺄셈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더하고 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드 카운트 자체를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크리티컬 섹션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X라고 하는 크리티컬 섹션을 하나 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드 카운트를 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 집어넣고 새로운 리더가 도착을 하면 리드 카운트 뿔뿔을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작업을 다 마치고 나면 리드 카운트 마이너스를 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리드 카운트를 둘 이상의 리더가 동시에 더하고 빼고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 여기 리드 카운트 뿔뿔 하기 전에 세마포 웨이트 X, 리드 카운트 하고 나서 세마포 시그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할 때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기 전에 세마포 웨이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난 다음에 세마포 시그널 x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리더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죠. 내가 리드 작업을 하기 전에 리드 카운트 뿔뿔을 하는데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해야 되니까 세마포 웨이트 x, 그 다음에 리드 카운트 뿔뿔, 그 다음에 세마포 시그널 x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는 리드 카운트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이것도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해야 되니까 세마포 웨이트 x, 그 다음에 리드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세마포 시그널 x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해요. 저 이제 거의 다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리더만 줄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드 카운트 뿔뿔 한 다음에 리드 카운트의 값이 1이면, 그러니까 원래 초기 값이 0인데 하나 더해서 1이 되면 내가 첫 번째 리더란 뜻이에요. 첫 번째 리더만 여기 가서 줄을 쓸 겁니다. 세마포 웨이트 WSM에 가서. 그래서 첫 번째 리더만 세마포 웨이트 WSM 할 거예요. 첫 번째 리더만 가서 줄을 쓴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리드 카운트 값이 2, 3, 4, 5, 6, 7, 8, 90은 세마포 웨이트 WSM 안 해요. 줄을 안 설 거니까. 줄을 안 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리드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리드 카운트가 0이 되면 얘가 마지막 리더란 뜻이에요. 마지막 리더가 세마포 시그널 WSM 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나가고 나서 내가 마지막이면 나오면서 세마포 시그널에서 기다리고 있던 라이터 하나를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리드 카운트가 0일 때만 세마포 시그널 WSM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충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하나 남았죠? 리더들은 어디 가서 대기를 할까? 리더가 첫 번째 리더만 여기 WSM에 가서 줄을 선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리더들은 어디 가서 줄을 설까? 줄 설 때가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X라고 하는 세마포는 지금 어떻게 설명했냐면 리드 카운트 뿔뿔과 리드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둘 이상의 리더가 동시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만 리드 카운트 뿔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마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마포는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하는 것 이외에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요. 어떤 작업을 하냐면 대기하고 있던 리더들을 줄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리더들을 줄 세우는 작업을.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리더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W1이라고 하는 라이터가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고 있고요. W2가 자기도 데이터 읽고 쓰고 하는 작업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제 리더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리더는 먼저 세마포 웨이트 X를 해요. 그러면 X 값을 1에서 0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리드 카운트 뿔뿔을 할 겁니다. 그러면 X값은 일단 1에서 0으로 바뀌고요. 리드 카운트 뿔뿔 했으니까 리드 카운트가 1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리드 카운트가 1이니까 이 X는 세마포 웨이트 WSM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얘가 1에서 0으로 바꿨고 얘가 마이너스 1로 바꿨고 당연히 하나 더 빼면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렇게 WSM Q에 가서 대기를 해야 돼요.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WSM Q에 가서 첫 번째 리더가 대기를 하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세마포 시그널 X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X 값이 지금 0인 상태에서 멈춘 거예요. 만약 여기서 두 번째 리더가 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두 번째 리더는 세마포 웨이트 X를 하는데 값이 0에서 하나 빼고 당연히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리더는 또 리더가 왔다 그러면 또 얘도 하나 빼고 새로운 리더가 또 왔다 그럼 하나 빼고 이렇게 리더들은 크리티컬 섹션에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고 X의 블락드 Q에서 순서대로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리드 카운트 값은 얼마예요? 1이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리드 카운트 값을 아직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리더가 지금 4명이 있지만 리더들 중에 어느 누구도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읽는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리드 카운트가 계속 2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더들은 다 저기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리더가 도착을 했더라도 리더 한 명만 아래쪽 WSM 블락드 Q에서 대기를 하고 나머지 2번, 3번, 4번 리더들은 X의 블락드 Q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이터가 작업을 다 했어요. 그 다음 또 W2도 들어가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R1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자, R1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는 첫 번째 리더는 세마포 웨이트 WSM 하다가 지금 블락이 됐어요. 그쵸? 저 문장에서 블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까 W2가 라이트 2번이 쟤를 깨워서 레디큐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CPU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세마포 시그널 X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세마포 시그널 X를. 그러면 세마포 시그널 X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얘를 여기로 넣어줬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얘가 드디어 풀풀을 하는 겁니다. 얘는 리드 카운트가 1이 아니니까 세마포 웨이트 WSM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세마포 시그널 하고 그냥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통과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세마포 시그널 하면서 그 다음 사람을 또 띄워준 거죠. 그럼 다음 사람이 들어가고 값은 이렇게 바뀌고 또 역시 값을 바꾼 다음에는 다시 리드 카운트가 1이 아니니까 세마포 시그널 한 다음에 리드를 하러 들어갑니다. 한 명 또 들어가고요. 얘가 나가면서 얘를 넣고 얘는 또 리드 카운트를 더 주고 그 다음에 세마포 시그널 X하고 다시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드 카운트의 값이 지금 현재 4가 됐습니다. 리더가 4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전부 크리티컬 섹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라이터의 경우는 기본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라이터 2명이 동시에 들어가거나 리더나 라이터가 또는 라이터나 리더가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WSEM이라고 하는 세마포를 이용해서 기본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을 합니다. 라이터는. 리더의 경우는 첫 번째 리더만 WSEM에 대한 세마포 웨이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을 나오는 마지막 리더만 WSEM 세마포에 대한 세마포 시그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번째 리더인지를 세야 돼요. 이 몇 번째 리더인지를 세는 작업을 리드 카운트가 할 겁니다. 그래서 리드 카운트를 뿔뿔 마이너스 할 건데 두 사람이 동시에 하면 절대 안 되니까 리드 카운트 자체를 크리티컬 섹션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리더만 WSM에 가서 줄서기, 세마포 웨이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리더만 WSM에 대한 세마포 시그널 해서 다음 라이터를 크리티컬 섹션 안에 넣어줄 겁니다. 이때 이 X라고 하는 세마포는 단순하게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리더들을 대기시키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나머지 리더들이 저 X의 세마포 X의 큐에서 블락이 돼서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더스, 라이터스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서 지금 리드 카운트의 값이 얼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있는지 라이터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있는지 리더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라이터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리더가 지금 몇 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 세마포 X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리더 몇 명에 라이터 몇 명이 대기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 X 값은 얼마고 그 다음에 WSM의 값은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떠한 상황을 주면 여러분들이 리드 카운트 값, X 값, WSM의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따라가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알고리즘은 제목이 리더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알고리즘입니다. 리더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 책에 보면 라이터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하고 리더가 우선순위를 갖는 알고리즘까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리더가 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리더가 한 명이 들어가면 나머지 리더들이 쭉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터가 도착을 해요. 딱 기다리죠. 얘가 2시에 왔고 얘는 2시 10분에 왔어요. 라이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